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24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장들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문을 닫았던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금지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0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 7대 분야 총 25건의 제도화 시책이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이용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업장들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다양한 새 인증 사진들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사진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 지침을 무색해하는 각종 모임이 담긴 사진들인데요.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이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유흥주점 및 카페, 음식점 등은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영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어기고 암암리에 영업을 강행하는 업장들의 적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8,0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추진 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총 703건, 이 중 92.3%에 달하는 649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9건은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외에 한 건은 2주 영업정지를, 44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집합금지 대상이던 경기 성남시의 한 유흥업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불은 끄고 문은 잠근 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점검단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7개의 룸에서 손님 수십여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새해 첫날 광주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류를 판매하며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업소들은 위 조치에 허점을 노리며 밤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을 피해 방역 지침이 끝나는 시간인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이 시기 연초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지기보다는 코로나 종식을 위한 멈춤의 기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문을 닫았던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금지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방역 불복 시위에 나서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차례나 연장됐습니다. 학원과 헬스장, 그리고 노래 연습장 등 자영업자들은 생계곤란을 겪으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이유로 태권도와 검도 등 7개 체육시설만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도와 권투체육관은 되고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습니다. 돌봄에 있어서의 부담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돌봄 기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태권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가 오히려 헬스장 업계 종사자들을 더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헬스장 이용객 대부분이 성인인데 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해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정지로 인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제한만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닌 개인 사업자들도 개장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 시에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난 이번 방역대책. 정부는 현실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2016년 구의역 고 김군 사망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등 반복되는 산재 사망으로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닌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 조직 문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후 2020년 6월 20일 강은미 의원이 위 내용을 보완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21년 1월 6일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강 의원의 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영업장 등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벌금령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안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형, 2021년 1월 6일 여야 간의 최종 합의안으로 징역형은 1년 이상, 최대 10억 원의 벌금령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아졌지만 비교적 높아진 벌금 상한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한편 이번 합의안을 두고 정의당 측은 해당 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7일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강화 주장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종합하고 취합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라고 7일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가 나면은 대표이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책임자가 처벌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하청보다 훨씬 힘이 센 원청이 처벌받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영의 총책임자나 그다음에 하청에게 사업을 준 원청도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업과 대표이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법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지만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법안의 본질에 맞는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부턴 많은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새해에 달라지는지 주요 변화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 1학년까지 포함돼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이병 45만 9,100원, 병장 60만 8,500원 등 병사 월급이 평균 12.5% 인상됐습니다. 또한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체 등급 1에서 3급이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40에서 70% 대상자의 기초연금 지급 규모가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지하역사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와 측정 공개가 4월부터 의무화되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2021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목표치 8억에 근접한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이 모였는데요. 이처럼 따뜻한 구민들의 힘으로 마포구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마포구는 올해에도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11월부터 시작된 2021 따뜻한 겨울나기의 모금액은 12월 31일 기준 7억 5,526만 9,733원으로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존 목표액 8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모금은 오는 2월 15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마포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1,702원으로 적용되는데 지난해보다 1.7% 인상됐으며 올해 최저임금 시급보다 22.7% 높은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마포 걷고 싶은 길 10선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마포구는 2021년에도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민 모두가 행복한 신축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포구가 2020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 많은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교통량을 감축해 맑고 깨끗한 마포 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교통수요관리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마포구는 서울시로부터 2억 원 인센티브 및 징수교부금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평가는 교통유발 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등 4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 서울시는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차등적으로 인센티브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실적을 거둬 최우수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의왕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각종 지침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상업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말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손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단속반은 집합금지를 비롯한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강화된 방역 지침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안내를 도왔습니다. 의왕시는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이죠.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교도소의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상황을 우려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교도소의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근무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으로 전국의 교정시설은 1월 13일까지 수용자 접견을 중지하고 교정시설 내 작업과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도 전면 제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매주 수요일 지역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수요 브런치 콘서트가 2021년에는 줌을 통한 라이브 중계로 진행됩니다. 대전시가 수요 브런치 콘서트를 1월 6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2021년 수요 브런치 콘서트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시청 20층 하늘마당에서 클래식, 국악,
퓨전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관객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되며 2021년에는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줌을 통한 라이브 중계를 실시합니다. 한편 수요 브런치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공연 일정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행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 광주시 7대 분야 총 25건의 제도와 시책이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2021년에는 광주 출생육아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복잡한 주민세 과세 체계를 통합하는 등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 7대 분야 총 25건의 제도와 시책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출산, 보육료 등의 혜택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 분야는 대기 환경 개선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 자동차의 정기 검사 대상을 중소형까지 확대합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반 계층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농업인 부담금을 경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월 17일까지 연장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결정에 맞춰 강릉시는 1월 17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운영합니다. 5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식당 등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강릉시는 주민센터와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대화면, 진부면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전 단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2021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평창 뉴딜 정책에 큰 역할을 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인구 정책의 생애 주기별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내 인구 정책 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횡성군이 홈페이지에 인구 정책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횡성군은 생애 주기별 정보를 결혼, 임신, 출산, 귀농, 귀촌, 전입가구 지원 등 3개 분야로 분류 편성해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느끼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인구정책 페이지 개설로 주민들이 손쉽게 생애 주기별 지원 정보를 접하고 주민 관심 또한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가 지역의 동력인 보령화력 1, 2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정부 건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멈추는 보령화력 1, 2호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령 해전 보훈간 고속도로 건설과 충청 산업철도 계획 반영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 및
실직자 등의 생계 안전과 재취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는 1, 2호기 폐쇄로 인구 342명과 연간 44억 원의 지방세 수입, 41억 원의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공사,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총 13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모아주시고 짧은 그리고 깊은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직면한 지역의 위기를 지역 발전의 동력이자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것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1개가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5% 인상되고 상시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이 기존 월소득의 2.68% 인상돼 보장 대상이 확대됩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1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도 대폭 확대돼 2020년보다 3배 확대한 900대를 보급하며 수소충전소도 2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행정을 집중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학체험공원, 의자공원 등 이색공원이 조성됐고 삼량, 천성산 스포츠파크, 항로와 힐링 서비스 체험시설 숲해서, 시립 서창도서관이 준공되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생활 SOC 도시재생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가산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동부소방서, 경찰서 입지 확정, 웅상 회야 하수처리시설 증설 준공, 대중교통 사각지대 콜버스 운행 등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처음으로 운영했으며 국화 전시회를 하북면 일원으로 이전해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포항공항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공항 명칭 변경을 건의했는데요. 포항경주공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0년 12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공항 명칭 변경 건의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두 시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공항 명칭 변경 건의서에 서명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공항을 포항과 경주를 찾는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시설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환동의 거점구역으로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건의가 공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한편 이번 공항 명칭 변경 건의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필요시 지방공항 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항 명칭 변경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가 거북선 축제 발전 방안 포럼을 거북선 축제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올해 55회를 맞는 거북선 축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엄상용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호국전통 문화여수 거북선 축제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신병은 한국예총 여수지회 고문이 좌장을 맡아 여수 거북선 축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2020년 여수 거북선 축제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취소됐으나 여수시는 더 나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작년 7월 거북선 축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해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보건소가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한데요. 남원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남원시 보건소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복지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활보조기 무료 대여 사업은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일시적인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주민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 재활보조기구는 총 4종 103개로 3개월 대여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원시 보건소 재활운동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사업이 일시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장수군이 올해 1월부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상향 지원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은 동력 경운기와 트랙터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상향 지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이동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개인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와 농기계 손해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은 동력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총 12종의 농기계가 해당됩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만약에 농기계 사고 대비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으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한파와 폭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24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